안녕하세요. 지식계의 한류를 꿈꾸는 김성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중의 보수성에 대한 것입니다. 르봉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의 혁명 본능이 우세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군중의 심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다. 군중의 과격한 성향이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군중의 과격한 저항과 파괴 행위는 항상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 또 군중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달리 말해 오랫동안 축적된 정신적 유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극히 보수적이다. 정확한 통찰력입니다. 군중은 리바이선 욕망으로 인한 거인이 된 흥분과 집단 내 합체로 인한 개인의식에 희미해진 상태이므로 의식적이라기보다 무의식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본능적인, 즉 욕망의 선천적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분이 지나고 리바이선 욕망에서 벗어나 개인의식이 돌아오면 군중은 보수적이 됩니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시작된 프랑스 혁명 속의 군중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구체제인 앙시앙레즘의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을 단두대에 보낸 군중은 구체제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베스피에르가 1793년부터 무자비한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이에 환멸을 느낀 반대파들이 1794년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공포 정치의 주역인 자코뱅파를 단두대에 처형하는 때르미노르 반동이 있었다고 해도 말이죠. 프랑스 혁명 후 근 1세기 가까이 프랑스는 혁명과 반동이 오고 갔습니다. 이 긴 역사를 보면 군중의 혁명성에 놀라기보다 군중의 보수성에 놀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처럼 군중의 보수성도 대단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란 것이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과거 위에 그들의 삶을 지어왔기 때문이죠. 이 과거라는 집안이 무너지면 삶의 집은 지진 위에 있듯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미래에 삶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미래에 집을 짓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르봉은 군중의 보수성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군중의 보수적 성향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강조했고, 지극히 과격한 반란도 결국 명칭을 바꾸는 선에서 막을 내린다는 걸 입증했다. 18세기 말에 교회가 파괴되고 성직자들이 추방되거나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등 가톨릭 교회가 전반적으로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낡은 종교 사상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지 않아 대다수의 요구에 못 이겨 종교적 전통이 회복되었다. 전통이 군중의 정신에 미치는 힘을 이만큼 잘 보여준 사례가 없다. 우리 정신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신전에 세운 무시무시한 우상도 아니고 왕궁에서 군림하는 포악한 전제 군주도 아니다. 우상이나 군주는 한순간에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신 속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과거의 사회적 관객끼리인 전통이죠. 이 지배자들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개개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쇠약해질 뿐이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2세기가 지난 현재 유럽에서 성당은 문화재일 뿐입니다. 관광객이 신자의 발걸음을 대신할 뿐이죠. 그러면 군중 및 인간이 보수적인 원인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기체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환경과 관계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의 관계하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목숨의 위협이 될 미지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은 항상 이례적이고 동시다발적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불안을 감소하고 조절하기 위해, 즉 통제하기 위해 사람들은 항상 오고 갈 수 있는 관계하기의 길을 만들고 그 길로만 통행하려 합니다. 이를 관객길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불안 통제 욕망의 하위 욕망들 중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고 대응하는 우리들의 태도나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관객길이나 사회의 질서와 같은 사회적 관객길은 근본적으로 이 관객길의 욕망에 기원한 것입니다. 태도란 개인이 관계하는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계 방식, 즉 관객길입니다. 특정 인종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차별적인 태도, 타인을 볼 때 경제적 부로 타인을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 주변을 볼 때 깨끗함과 더러움을 1차적으로 보는 태도 등 특정 범주의 대상과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특정 관객길이 태도입니다. 개인의 성격은 다양한 태도를 낳거나 지지해주는 태도보다 포괄적인 관객길입니다. 태도나 성격은 모두 개인 차원의 개인적인 관객길입니다. 개인적인 관객길에 사회화와 사회적 압력 등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관객길에는 가치나 규범 등이 있습니다.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의 규칙, 즉 관객길입니다. 여기에는 예절, 도덕, 관습, 법 등이 있죠. 이런 사회적 규범은 가치란 상위 개념을 통해 제한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망과 연결됩니다. 한 개인의 관객길은 대부분 과거의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으로부터 훈습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훈습이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몸에 배듯 경험이 개인의 개인적 관객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이라 함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 관객길을 통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개인적 관객길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등 사회적 관객길에 기초하므로 이를 따르는 그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의 관객길의 욕망으로 인한 유언, 무언의 압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객길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깊게 자리 잡기 마련이기에 이를 바꾸는 데는 매우 많은 피나는 의식적인 깨달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중의 대다수는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학계는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 주관적 취향이나 성향을 객관적 증거로 극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과학의 역사에서 현대 과학으로의 지난한 전환은 변화가 머리만으로 될 수 없다는 극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현대 과학의 핵심인 양자역학을 이끈 닐스 보어와 마지막 고전 물리학자라고도 평가받는 아인슈타인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닐스 보어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이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그는 아니다라는 답을 얻기 위해 공격을 했죠. 그러나 닐스 보어는 그렇다라고 답함으로 아인슈타인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이런 현대 과학으로의 전환기가 정리된 것은 아인슈타인의 입장을 옹호했던 늙은 과학자들이 모두 기괴한 양자역학을 이해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장례식이 모두 치러지고 나서입니다. 이는 이미 자신의 것이 된 관객길을 바꾸는 것이 아무리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도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하물며 일반 군중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군중의 마음속에 넓고 깊은 관객길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적 관객길은 당연히 군중이 살면서 이미 무수히 오고 갔던 관객길로 과거의 관객길입니다. 이런 과거의 관객길을 통행했던 군중은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의 개인적 관계길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사회적 관계길이 전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